안녕하세요, 우든템퍼 김지훈 바리스타입니다. 지난 콘텐츠 낙차 영상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라떼아트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스피드, 크렘 안정화 시간에 배웠었죠. 두 번째는 낙차,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량과 유속입니다. 바로 오늘의 컨텐츠죠.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유량과 유속은 라떼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라떼아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떼아트에서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우 끝에서 나오는 우유의 양을 의미하고 유속은 이 유량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유속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유량을 늘리면 유속도 늘어나고 유량을 줄이면 유속도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유량이 라떼아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우유를 세게 부어주면 그림이 커지고 우유를 살살 부으면 그림이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지난 영상 낙차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스팀 피처 주둥이 끝, 이 스파웃 끝에서 우유가 나올 때는 앞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고 스파웃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앞으로 뻗는 힘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힘이 강해집니다. 라떼아트라는 것이 커피 음료 표면에 생긴 갈색의 거품층에 흰색의 우유를 부어주면서 이 갈색 거품층을 밀어내고 밀려난 자리에 흰색 우유 거품을 끼워 넣는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유량과 유속이 라떼아트에 끼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갈색의 거품층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흰색의 우유 거품을 끼워주는 것이 라떼아트입니다. 그런데 그 거품을 밀어주는 힘, 유량, 즉 우유 붓는 힘이 약해지면 그 갈색의 거품층이 밀려나지 못하고 밀려난 공간이 없으니까 흰색의 우유 거품도 끼워 넣지 못해서 결국에는 큰 라떼아트를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량이 약하다면 작은 라떼아트밖에 그릴 수 없는 이 불행한 순간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작은 라떼아트를 그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우유를 왈칵 쭉 부어줘서 커피 음료 표면에 흰색 거품을 쫙 하고 펼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쯤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초보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우유를 세게 부으면 컵이 넘칠지도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유를 과감하게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컵에서 우유가 넘칠 확률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컵을 넘치지 않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라떼아트를 연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실력 향상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과 수업할 때는 컵에 넘치거나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처음이잖아요. 처음부터 모두가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초보자를 1대1로 가르칠 때는 싱크대 위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흘리더라도 싱크대 안으로 우유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만 부어주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죠. 일반 테이블 위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플로어 위에서 연습하실 때는 아무래도 흘려서 테이블이 더러워지거나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부담스러움 때문에 초보자들은 자신감 있게 우유를 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싱크대 위에서 수업을 하면서 바닥이나 테이블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부담감을 좀 덜어줘서 훨씬 연습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죠. 많이 흘릴수록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흘리십시오. 마음껏 흘리십시오. 유량과 유속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20살이 넘는 성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20년간 살아오면서 컵에 물을 얼마나 따라봤을까요? 정말 셀 수 없이 따랐었겠죠. 오늘 드셨던 점심때조차도 물컵에 물을 따르시지 않았던가요? 라떼아트 할 때 우유 붓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우시고 있는 라떼아트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컵에 물을 붓는 거에서 컵에 우유를 붓는 것으로 바뀐 거 말고는 솔직히 없잖아요. 저는 유량을 연습시킬 때 한쪽 손에서 다른 쪽 손으로 우유를 부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초보자분들은 되게 어색하게 정말 세상 살면서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처럼 온몸을 삐그덕거리면서 우유를 붓습니다. 아마도 이게 맞나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처음에 그냥 잘한다고 합니다. 뭐 솔직히 못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고 그렇게 우유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시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다가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붓기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엄청 지루해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초보자분들이 우유 붓는 거에서 어색함, 긴장감을 떨쳐낸 순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우유 붓는 걸 전혀 어색해하지 않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유를 부어주면서 점점점 세게 붓는 것을 연습시킵니다. 이때는 피처 주둥이 끝 스파웃에서 흘러나오는 우유의 굵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살살 그리고 점점 굵게 콸콸 붓는 연습을 하죠. 이것도 한 5분 정도 연습합니다. 이 연습을 하고 나면 초보자분들이 우유 붓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라떼아트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자분들 또는 라떼아트 강사분들 이렇게 연습하시거나 이렇게 연습시켜보세요. 아마 이전보다는 훨씬 배우는 게 빨라질 겁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유량이 세지면 그림이 커지고 유량이 약해지면 그림이 작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만약 본인이 그린 라떼아트가 좀 작다면 좀 세게 붓는 연습을 해보세요. 분명 라떼아트가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놓치기 싫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 그리고 앞으로 보고 싶은 내용 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고 수렴해서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